자, 이어서 1930년대의 부장투쟁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것도 중요함. 별표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만주 그리고 중국 관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지. 만주 어디야? 만주 여기다. 그리고 중국 관내는 만주 지방을 포함해서 여기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만주를 보자. 여기에서는 조선혁명군, 한국독립군, 민족혁명당,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 이러면서 되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조선, 한국, 대한 이 구별법을 사용해서 최대한 찍기라도 하는, 문제를 보고 찍기라도 하는 그 정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되게 안 나오네. 자, 만주에서 첫 번째는 조선혁명군. 조선혁명군은 조선혁명당이라는 독립운동 단체가 있는데, 그거의 군 조직이다. 조선혁명당의 군 조직. 총사령관 누구? 양세봉.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제 조선 플러스 혁명 하면 뭐야? 사회주의 같잖아. 사회주의 세력이었고요. 중요한 전투로는 영릉각 그리고 홍경성 전투.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했다. 이거 날일자입니다. 일본 할 때 1입니다. 이거는 상식이니까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본의 괴뢰국 만주국과 일본의 합작에 의해서 총사령관 누구? 양세봉이 암살당한다. 암살 이후에는 세력이 급감해요. 세력이 약화해서 이제 유격전, 그러니까 게릴라전으로 이제 주로 풀어가는 이제 전투의 양상을 보여줍니다. 세력이 약화됐다. 자, 두 번째로 한국 독립군. 손시력 독립군. 한국 독립군은 아까 뭐라 했어? 한국이라고 하면 뭐다? 민족주의 세력이다. 한국 독립당이라는 독립운동 조직이 있고, 그 밑에 산하에 군 조직으로 한국 독립군이 있었어요. 한국 독립당의 군 조직. 여기는 총사령관 누구? 지청천. 이 사람 알아두면 좋은 게, 이 사람이 되게 그 당시에 파시스트 사상이랑 나치 사상을 되게 빠르게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 한국의 히틀러라는 좀 좋지 않은 별명도 있었고, 상당히 전체주의적인 성향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뭐다? 민족주의 세력이다. 이것도 뭐 그냥 간단하게 중요한 전투만 알아보겠습니다. 쌍성보 전투, 사도하자 전투, 그리고 대전자령 전투. 참고로 이 전투 이름을 하나하나 알 필요까지는 없는데, 알아두면은 문제 선지 곤란할 때 도움은 조금 되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주 지방에서는 동북 항일연군. 누가 봐도 이 항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걸로 봐서 이제 일본과 직접적으로 맞서 싸우는 군사 조직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뭐 동북 항일연군이니까 항일 유격투쟁을 전개했다. 그냥 간단하게만 외워주면 좋겠습니다. 고천보 전투. 일단은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을 위주로 외우고, 시간이 남으면 동북 항일 말이 안 나와.
동북 항일 연군도 암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관내로 넘어가면 자, 첫 번째로 민족혁명당. 그래. 여기는 이따가 배울 의열단, 그리고 방금 설명했던 조선혁명당, 그리고 방금 또 설명했던 한국독립당 등등 민족주의 계열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이 단체로 연합을 해서 만들어진 단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35년에. 근데 단체적으로 연합을 했는데 사회주의 계열의 입김이 좀 센 거야. 그래서 민족주의 세력이 이탈을 한다. 조선 혁명당 플러스 한국 독립당 플러스 의열단. 민족주의 세력 누가 이탈을 했겠어? 한국 독립당이 민족주의 세력이니까 이제 이탈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 민족주의 세력이 이탈 해서 조선 민족혁명당으로 이름이 바뀌게 돼요. 으로 바뀌었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좀 크게 재편이 되는데 조선 민족 전선 연맹. 이것도 뭐 이름이 크게 중요하진 않는데 선지 곤란할 때 이런 거 알아두면 좋다, 이 정도겠습니다. 조선 민족 전선 연맹 몇 년? 1937년. 이거를 보면서 그냥 프린트 보고 내 영상 보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 말고 프린트에 나와 있는 암기해야 할 내용을 직접 한 번씩 써보면서 이제 볼 수 있었으면 더욱 학습 능력이 높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조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선의용대가 있어. 조선의용대는 중일전쟁 1937년에 중국하고 일본이 전쟁을 또 시작을 하거든. 중일전쟁 이후에 민족혁명당 1935년부터 있었던 민족혁명당이 조선민족 전선연맹을 결성을 했지. 근데 그걸로 플러스 알파로 국민당 정부, 그때 당시 중국 정부 지원으로 이 조선의용대가 창설이 됐다. 중국 정부, 이 가운데 중자 중국할 때 중입니다. 지원으로 창설이 됐다. 날 연도를 안 썼네. 1938년 창설이 됐고, 근데 여기서도 또 분화가 돼. 화북, 그러니까 중국 내륙 지방이라 해야 되나? 내륙 지방으로 이동을 한 세력이 있고 잔류한 세력이 있었어. 이게 어느 정도의 이념 차이도 있었고 생각 차이도 있었고 목표와 지향하는 바도 좀 달랐다. 화북이라는 지방으로 이동을 한 세력은 이따가 저희 직후에 배울 조선의용군으로 개편이 된다. 그리고 잔류해 있던 남아있던 세력은 김원봉, 의열단의 김원봉인데 그 김원봉과 함께 광복군에 합류를 하게 된다. 광복군은 임시정부의 정식 군대. 봉과 어디에 합류? 광복군 합류. 이렇게 해서 조선의용대에서 화북지방으로 이동했던 조선의용군을 알아보자. 이렇게 이름이 외우기 어려운 이런 파트에서는 이 하나하나 상세하게 본 다음에 화북으로 이동한 게 누구였지? 조선의용군이었구나.
그러면 조선의용군은 무슨 활동을 했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가면서 보는 게 중요하다. 이 기본적으로 역사를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원래는 조선의용군이 조선 독립동맹이 아우 이름이 참 많다. 독립동맹이라는 군 저기 뭐야 독립운동 조직 독립운동 조직 중에 군 조직이었다. 즉 총사령관 누구 김두봉 뭐 이런 이름은 안 외워도 된다. 혔고요. 근데 아까 뭐라 했어? 조선의용대가 화북으로 이동을 했을 때 그 군사와 사람들을 흡수를 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세력이 조금 더 커졌고 세력이 확장되었다. 그리고 조선이라고 하면은 아까보다 사회주의 계열이다. 그래서 그때 당시 있었던 중국 공산당의 팔로군, 중국 공산당의 군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 공산당과 함께 대일항전을 전개했다. 중공과 함께 대일항전. 봐봐, 이거를 글자 그대로 외우는 게 아니고 조선 하면 뭐다? 사회주의 계열이다. 그러면 중국 그때 당시에 중국에는 공산당이 있었구나. 그러면은 같이 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해를 한다면 조금 더 머리에 잘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의열투쟁을 봅시다. 의열이라고 하면은 폭탄 던지고 총 쏘고 이런 테러 활동을 하는 단체를 의열단체라고 하고, 첫 번째로 의열단, 이거는 중요함. 별 하나, 별 2개, 별 2개까지는 줄만하다. 아까 저기 누구야, 조선의용대에서 잔류세력 김원봉과 함께 광복군에 합류를 했는데 이제 의열단을 조직을 한 게 김원봉이다. 만주에서 김원봉, 그리고 누구? 윤세주라는 사람도 있었지. 윤세주, 이 사람은 뭐 근데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 등 주도로 조직이 됐다. 3.1운동이 일어난 몇 년? 1919년에. 기본적으로 의열단은 개인적인 폭력에 의한 투쟁을 전개를 했어. 예를 들면은 저기 활동에 나왔다시피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던지고, 일본 궁에 폭탄을 던지고, 경찰서에 폭탄 던지고, 동양척식 주식회사, 그러니까 그게 식민지 고혈 빨아먹는 기구인데 걷다가도 폭탄 던지고. 간단하게 그냥 한 명만 알아보자면 김지섭이란 사람이 일본 궁에 폭탄을 던졌다. 누구는 뭐 저기 조선 총독부, 뭐 총독부도 큰 업적이긴 하지만 부산 경찰서, 종로 경찰서, 뭐 경찰서 같은 데다 폭탄을 던졌는데 이 사람은 대담하게 일본 왕이 사는 궁궐에 폭탄을 던졌다는 점에서 조금 의의가 크지 않나. 그리고 제일 중요합니다. 행동강령. 이 의열단은 조선혁명선언,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신채호라고. 조선혁명선언을 바탕으로 혀가 짧아지는 것 같냐? 행동을 했다. 그러니까 선지에서 조선혁명선언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의열단이구나. 그리고 민중이 직접 혁명을 해야 된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직접 폭탄 던지고 직접 총 쏘고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좀 과격해. 민중이 직접 일어나서 혁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본을 몰아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조선혁명선언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고.
근데 이 사람들도 뭔가 좀 생각을 한 거지. 아, 폭탄 하나 던지고 사형당해서 죽을 바에는 우리 직접 군대를 조직해서 조직적으로 무장투쟁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해서 1920년대 후반 조직적인, 여기서 말하는 조직이라는 거는 군대를 편성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무장투쟁 쟁으로 변화를 한다. 그리고 1930년대에는 민족통일전선운동이라는 곳에 참여를 해서 여기서도 독립운동 조직을 하나 만든다. 민족혁명당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었다. 결성을 주도했다. 몇 년에? 1935년에. 일단 의열단에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 김원봉, 그리고 조선혁명선언, 그리고 조직적인 무장투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를 하였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의열 단체인 한인애국단을 보자. 한인애국단은 이름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되게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했고, 김구 주석이 임시정부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상하이에서 결성한 단체다. 이 결성 몇 년? 1931년. 이 연도 하나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알면 도움이 된다. 이 두 사람들은 이름 들어봤을 거야. 둘 다 중요하다. 이봉창과 윤봉길. 아이고. 이 사람은 폭탄을 던져가지고, 이봉창은 일본의 왕, 그때 당시 히로히토를 암살을 시도를 했어. 일왕을 암살 시도. 안타깝게도 실패를 했고, 그 다음으로 이어가지고 윤봉길도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일본 왕을 암살하려다가 실패를 하고, 그때 당시 육군 대장이었나? 그 사람을 아마 부상을 입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참고로 일본 왕이었던 히로히토는 90살까지 살았어요. 90 몇 살까지 살아서 상당히 1980년대까지 있었을 텐데, 아무래도. 영향이 중요하다. 이렇게 왕을 암살하려고 하고 고위직 관료들을 암살하려는 시도를 보고, 그때 당시 중국의 총통이었던 장제스가 그거를 보고 얘네들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일 잘하는데? 해가지고 중국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게 된다. 예를 들면은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 윤봉길이 상하이 홍커우 공원 의거를 하는 그림 사포화를 넣어놓고, 이로 인한 영향으로 알맞은 것은 해가지고 중국 국민당의 적극적 지원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라고 쓴다면 이게 맞는 답이 된다. 이걸 하나 쳐주고 넘어가겠습니다. 뭐가 점점 쌓이고 있네. 자, 다음으로 뭐가 있다? 한국 광복군이 있다. 그때 당시 임시정부가 충칭, 또 그림을 그려봐야 되나? 한반도 이렇게 있고, 일본,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뭐 여기 이렇게 인도가 있겠지. 대충 그렸고, 여기가 베이징이면은 여기가 충칭이야. 중일 전쟁이 가속화되고 일본이 그때 당시에 상당히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밀고 들어오니까 임시정부도 처음에는 여기 상하이에 있다가 조금씩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지. 결국 그래서 1940년대에 들어서는 여기 중국의 임시 수도였던 충칭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된다. 그래서 충칭에서 저희 1910년대 무장 독립운동 배웠지. 신흥무관학교가 어디 있었다? 서간도에 있었다. 충칭에서 신흥무관학교 출신 중심으로 창설됐다. 중요한 점은 이게 임시정부의 정규군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총사령관 누구? 아까 누구였어? 대한독립군이었지. 한국독립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지청천 장군이 총사령관을 맡게 된다. 확대는 아까 조선의용대에서 잔류를 선택했던 김원봉 그리고 조선의용대 일부 병력을 흡수해서 확대가 되게 돼. 조선의용대 합류. 자, 이거는 활동이 제일 중요하다. 첫 번째로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했던 태평양 전쟁 발발 직후에 임시정부가 일본한테 선전포고를 해. 그에 맞춰가지고 이제 전쟁 상태가 됐기 때문에 연합군과 함께 일본에 맞서 싸워서 전투를 하게 된다. 그리고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 미얀마 전선인데 그림을 좀 잘 그려볼까? 섬이 하나 있고 이렇게 내려가서 인도가 이렇게 좀 크게 있는데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 인도 미얀마 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활동을 했다. 왜 여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본이 그때 해군도 강력했기 때문에 상륙으로 공격을 하고 그때 당시 필리핀,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의령 동인도, 인도네시아지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뭐 등등을 침략하는 남방작전이라는 걸 펼쳐서 이때 당시 인도도 어느 정도 위협을 받는 상태였기 때문에 한국 광복군이 여기서 직접 전투를 할 수 있었다. 그 다음은 제일 중요한 한국사쌤이 목이 터져라 얘기하셨던 국내 진공작전. 미국의 어느 부대? OSS 부대. 지금의 CIA죠. 정보와 군사훈련을 실시를 했는데 원래 1945년 8월 20일 날에 예정이 되어 있었으나 핵폭탄 2발을 맞고 일본이 항복을 하면서 무산이 됐다. 한국 광복군은 뭐 이렇게만 알면 된다 이겁니다. 광복을 향한 노력과 건국 준비 활동. 이거 임시정부는 이미 너무 많이 한 얘기이기 때문에 조선 독립동맹과 조선 건국동맹만 알아보자. 자, 조선 독립동맹. 이거는 1942년.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조선이다. 그런 건 뭐다? 사회주의 계열이 중심이다. 아까 누구였어? 김두봉. 아까 얘기했었는데 어딨지?
아, 여기 있다. 조선의용군의 김두봉. 김두봉 등의 사회주의 계열이 중심이 됐고, 조선의용군이라는 것도 조직을 하게 된다. 그리고 1944년에 조선건국동맹. 얘는 조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민족주의 세력도 이제 포함이 되게 됩니다. 나라를 세우려는데 어떻게 사회주의자만 있을 수가 있고 민족주의자만 있을 수가 있겠어. 민족주의 플러스로다가 사회주의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 라는 거지. 이거는 유명한 그때 당시 사회주의자 독립운동가로 이름을 떨쳤던 여운형이라는 사람이 국내에서 조직을 했다. 그때 당시에 일본은 그런 상황이 좋지가 않았지. 미국과의 해전에서 많이 패배를 하고 이제 서양의 견제가 심해지면서 그 수출도 못하고 수입도 못하고 그렇게 되니까 생산도 잘 못하게 되지. 그래서 일본이 슬슬 똥줄을 타면서 약해지게 된다. 그때 타이밍을 잘 노려서 조선 건국 동맹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물 다 마셨네. 자, 여기까지 합시다.